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대구시장 후보 권영진입니다. 오늘 이제 5월 31일이면은 선거운동이 개시가 됩니다.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저희 권영진의 약속을 시민께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저의 약속을 접하게 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잠바를 벗고 할까 하다가 입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전에처럼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당당하게 이번 선거운동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완성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보수의 새 길을 여는 그 길을 쉼없이 달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제 약속이 156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체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예산은 11조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약의 숫자는 좀 줄였습니다. 107개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때 비하면은 4년간의 모죽처럼 응축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107개 공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전체 예산은 30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양적으로 보면은 지난 4년 전에 제 공약보다 한 3배 정도가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30조 중에 4년 전에 없었던 통합신공항 건설과 연결 교통망 구축에 한 10조 정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광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4조 9천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서대구 KTX 역사와 역세권 개발 부분에 한 1조 5천억 정도가 투여가 됩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상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가 통합신공항 건설도 재정이 투여되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기부대 양려 방식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국가 재정이나 시 재정이 투여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민간공항 건설과 연결교통망 구축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가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큰 틀에서의 사업 부분들, 통합신공항 건설과 그리고 연결교통망 구축, 그리고 이 달빛 고속철도 건설, 서대구 KTX 역사 설립 및 역세권 개발, 이 부분들을 빼면은 실질적인 전체 예산 규모는 4년 전의 규모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156개 공약을 약속을 했고, 그리고 금년 초까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의 평가 결과 135개 공약은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은 87.19%입니다. 지금 제가 대구시 광역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동안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제 공약했던 부분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 제 임기가 마칠 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공약들이 이행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다 공약이 실천되지 않고 계속 진행형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공약 시민평가단의 평가와 조정을 통해서 조정되거나 폐기된 공약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더 진행될 사항들은 다음 제가 민선 7기 시장으로서 취임하게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공약 부분들을 10대 과제별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대구 혁신 시즌 1이었습니다. 지난 4년 대구 혁신 시즌 1은 대구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그리고 공간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망을 계획 구축하는 그러한 대구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구가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섬유 중심의 전통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원단 섬유가 급격한 경쟁력을 잃으면서 섬유 대기업들이 90년부터 97년 IMF 오기까지 대구를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97년 IMF는 대구 경제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의 실질 경제를 이끌어가던 청구, 우방, 영남, 보성과 같은 기라성 같은 건설회사들이 줄도산을 했습니다. 기존의 산업들은 붕괴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은 키워놓지 못한 그러한 산업구조, 이것이 지금까지 1인당 GRDP 24년째 전국 최하위,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그리고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한 해에 10,000명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야 하는, 그래서 대구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그런 시민적 자부심도 잃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4년 전 대구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제가 대구혁신에 목숨 걸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우선 4년 동안은 도시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를 미래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미래형 자동차 산업, 물산업, 로봇 IoT, 의료, 에너지를 5대 미래 신산업으로 정하고, 기업과 우리 지원기관과 그리고 대구시가 협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키워왔습니다. 이제 대구의 산업구조 혁신은 이제 뿌리는 내렸습니다. 싹은 틔웠습니다. 이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물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금년 말까지 1단계 완성을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가 조성 전에 이미 전국에 있는 좋은 물기업, 롯데케미칼과 같은 그러한 기업들 20개가 지금 현재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작년 공장을 착공해서 올 6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로봇산업은 대한민국 로봇산업 메카로 대구는 당당하게 섰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해주셨던 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일본의 로봇산업 1위 기업인 야스카와 전기가 달성해서 로봇을 생산해서 공장 자동화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현대로보틱스, 대한민국 로봇 기업의 1위이자 세계 7위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가 작년에 대구로 본사를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로보틱스는 금년 3월 때 회사 명칭을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현대로보틱스와 독일의 산업용 로봇 1위 기업인 쿠카가 금년 3월 협업을 맺고 3,000대의 자동화 로봇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쿠카는 이미 재취임 이후에 대구에 연구소 형태로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일본의 로봇 1위 기업, 대한민국의 로봇 1위 기업, 유럽의 로봇 1위 기업 모두가 대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로봇 산업은 대한민국 대구가 로봇 산업의 메카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싱가포르라든지 세계적인 로봇 도시들과 협업 체제도 탄탄히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대구가 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형 자동차 분야는 지금 대구 산업의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를 열기 위해서도 우리가 빨리 선점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제조 부분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제조에서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나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과 연관되어 있는 기계, 금속, 소재까지를 합치면은 대구 제조업의 60%가 자동차 부품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그리고 자율형 자동차로 커넥티드 카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목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미래형 자동차 산업으로 빨리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우리 산업들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로 이행할 때 부품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한 2만 개에서 8천 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누가 빨리 읽고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나 기업들조차도 권영신 시장의 미래 자동차 선도 도시가 우리 대구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고 회의적으로 할 때 저는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했습니다. 드디어 그 결실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분야는 우리 대구가 빠른 속도로 보급도 되고 있고 충전 인프라망 구축도 대구가 가장 촘촘히 잘 되어 있지만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도시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전기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1톤 전기자동차가 대구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대동공업과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르노와 그리고 배터리 세계 1위 기업인 LG화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대구형 1톤 전기자동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모차라고 하는 시연차는 나왔습니다. 올 연말 제대로 이 기술력이 완비되면 내년부터는 인증을 받고 판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동차들이 아직 생산도 되기 전에 전국의 택배회사들, CJ 대한통운, 그리고 쿠팡, 롯데글로벌 로지스들이 전부 대구시청에 저를 찾아와서 이 전기자동차 1톤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은 자기 회사에 먼저 보급해달라고 MOU를 다 맺었습니다. 이러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벤처 창업 기업들이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 산업들에 급속도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분야에서 대형 채비는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충전소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리고 전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제작 그리고 구축하는 일을 맡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대구에서 탄탄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구는 미래형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밸류 체인들이 가장 완벽하게 잘 구축되어 가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124개 기업, 15개의 국책 연구 지향기관들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놀라운 의료 인프라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해외 의료 관광객 2만 명을 넘게 유치하는 그야말로 메디시티 대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부분들, 산업 구조의 혁신은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단 없이 추진함으로써 이제 다음 4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금 우리 내부에 있는 기업들을 성장시킴으로써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대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시 공간 구조의 혁신이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그렇듯이 우리 대구도 1981년도 대구 직할시로 승격되어서 달성군이 편입되면서 외곽으로 팽창을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달성군과 그리고 동구의 이샤폴리스 혁신도시 그리고 수성구의 수성 알파시티 쪽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도심은 슬럼화되었습니다. 과거에 살기 좋은 대구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서구, 남구, 중구, 북구 이런 동구 이런은 계속 낙후와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심으로 만들어졌던 칠곡, 월배, 안심 등도 사람들이 아파트만 들어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도시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이제 대구도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어디에서 첫 삶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과 좌절이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간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도시계획 2030 계획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심과 그리고 6개의 부도심으로 새롭게 짰습니다. 그리고 동대구 중심은 전임 시장님 시절에 시작했던 신세계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 복합환승센터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도심의 한 축은 서대구 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서대구 KTX 역사를 유치했고 이 서대구 KTX 역사를 중심으로 서대구권 역세권 개발 계획을 본격화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대구 KTX 역 서대구에서 동대구역 축의 도심은 역사문화공간입니다.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심 중에 안심 부도심은 연료단지를 완전히 이전하고 이제 안심 뉴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칠곡, 월배 부도심 부분들을 상업과 그리고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부도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도시 인프라의 혁신입니다. 우리는 내륙도시의 멍에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내륙도시는 아니지만은 1시간 내에 항만이 있는 도시지만은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놓고 보면은 우리는 항공 물류가 가능한 공항 없이는 앞으로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통합신공항
이전을 제가 제 시장의 명문을 걸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통합신공항 이전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열망을 바탕으로 이제 통합신공항은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조달할 재정계획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두 지역도 정해졌습니다. 금년 10월이면은 이제 한 곳으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고 빠르면 내년 연말까지 설계에 들어가는,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를 놓고 볼 때 이 공항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대구 도심의 3분의 1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아무런 변화를 하지 못하고 정체와 침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신성장 거점을 만들 곳도 없습니다. 공항이 통합에서 이전하면은 가까운 곳에 더 크고 좋은 관문공항을 우리는 갖게 되고, 공항이 나감으로 인해서 새롭게 얻어지는 땅,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1000만 평은 10년, 20년 대구 미래를 위한, 그리고 수십조 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통합신공항은 관광이 아니라 대구 경제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미래이고 경제라,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통합신공항, 항공물류가 가능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공항을 우리가 얻는 일들을 지난 4년 동안 여러 가지 이 비판을 감수하면서 저는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근영진의 혁신 시즌 1은 이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작업은 다음 4년도 흔들림없이 추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혁신 작업을 하는 것은 인프라를 갖는데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을 앞으로 4년간 하고자 합니다. 권영진의 혁신 시즌2는 내 삶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고 교육받고 일터를 갖고 그리고 노후 돌아가실 때까지 대구시가 시민의 삶을 보듬고 챙기고 키우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공약 10가지는 이러한 시즌 1인 도시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것들을 완수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삶을 지키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혁신 시즌 2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약들 하나를 짧게 설명하게, 제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 부분들은 아마 공약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하나 상세히 아실 거기 때문에, 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약,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대구 공동체가 대구 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키울 그러한 공약들이, 예를 들면은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새로 건립하는 그런 공약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문제인 치매는 대구시 책임제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치매는 예방과 그리고 진단과 그리고 치매의 속도를 줄이는 것에 치중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립치매병원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는 우리 천복단지에서 치매의 원인 물질은
개발을 했습니다. 특허까지 냈습니다. 내 연구원과 그리고 우리 첨단 의료 센터가 결합하고 거기에 치매병원이 만들어지면은 치매와 관련된 완벽한 밸류 체인이 형성하게 됩니다. 국립치매병원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구가 대한민국 치매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도시, 그래서 개인과 가정으로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치매 문제를 우리 대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에는 평생학습진흥원, 평생교육원이 없었습니다. 다음 시기에는 평생학습진흥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평생학습의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숲과 숨과 물의 도시를 만들어서 대구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삶을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일을 촘촘히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는 대구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재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 틀을 가지고는 그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재기를 도울 수가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이 시민들이 재난을 당해서 상해를 입거나 재산을 잃거나 목숨을 잃었을 때 대구시가 책임지는 보험 제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위로받고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 문화를 세계화하고 전국화하는 데 지난 4년 동안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문화의 기본을 다지는 데 충실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구의 역사 문화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진 국제 치맥 페스티벌, 국제 오페라 페스티벌,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수준 높은 품격이 있는 축제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서로 뮤지컬과 오페라는 대구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더라도 오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과 치맥 축제는 이제 대구만의 축제를 넘어서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해외에서 오는 이런 시대도 열었습니다. 다음 임기 4년 동안은 이제는 이러한 축제들을 시민들의 삶의 공간 속에서 향유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전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구시민 문화 기본권 보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인들을 청년 예술가에서 직업 예술가로까지 가는 성장 이행 단계별로 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구 문화 복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대구의 청년 예술가들이 자기의 생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해서 세계적인 문화 예술인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즌2 내 삶을 바꾸는 대구혁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천 스마트시티 공항이 나가고 난 자리에는 지금 현재 대구 군사공항 203만 평, 민간공항 5만 평, 208만 평입니다. 208만 평만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금호강과 연계하고 그리고 동천 유원지와 연계하는 수변 스마트시티로 동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산을 예를 들면은 부산의 지금 현재의 김해공항은 원래 부산 지금 해운대 자리인 수영비행장에 있었습니다. 이걸 1976년도에 경남 김해군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센텀시티로 개발을 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만의 작은 공항을 품고 있는 도시는 대구밖에 없습니다. 옮겨가야 35km 내지는 지금 홍콩의 챈라콕 공항은 35km 떨어진 곳에 옮겨가서 큰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인 히로시마는 50km 떨어진 데서 히로시마 현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큰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은 그 도시의 랜드마크로 개발을 하는 것이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동천 신도시, 동천 스마트시티는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은 저 북구의 검단들부터 시작해서 복현동, 동구, 신청동, 신암동, 전체 동구 일원 그리고 수성구의 만촌동 일원까지가 10년, 20년에 걸쳐서 대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의 공간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런 개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첨단 산업 도시로 혁신 부분에서 다음 4년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이제 뿌리는 내렸습니다. 이것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바뀌어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R&D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대학이 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과 각 지원기관과 기업과 시가 콘소시엄을 형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학들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산학, 정의, 협업하는 그런 틀을 탄탄히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 부분입니다. 제가 취임할 때 창업 기업이 121개였습니다. 작년도 1117개로 늘어났습니다. 한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창업 생태계의 문제는 엔젤 펀드나 클라우드 펀드나 창업 보육 기업이 대한민국엔 발달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것은 요즈마 펀드입니다. 실리콘밸리에는 160개의 창업 보육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창업 생태계를 완비하려면 이러한 창업 보육 기업들을 키워야 됩니다. 지난 시기 7개의 작은 엔젤 펀드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상공회의소와 협업하고 그리고 외부의 역량들을 빌려서 클라우드 펀드, 엔젤 펀드를 제대로 된 펀드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요즈마 펀드와 협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즈마 펀드라든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창업 보육 기업들이 대구 창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업하는 일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 주십시오.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물론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모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는커녕 일자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은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든지 아니면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상시키더라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특히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내구력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장을 전혀 도외시한 자기들만의 실험 정책으로 지금 우리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니까 또 세금으로 지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대구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취임한 이후에 2천억이던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4,500억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1조 원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그대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업종을 전환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창업은 할 수 있도록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중소상공인들의 재창업과 마케팅의 지원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가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한계를 우리 대구시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인력들을 확충하는 일도 돕도록 하죠. 이것을 통해서 대구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0개의 골목 상권도 키워나가겠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전통시장 1특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금 대구가 사회적 경제로서는 가장 앞선 도시입니다. 올 7월 달에는 전국 사회적 기업 박람회가 대통령이 하는 행사를 대구에서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의 판로 지원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청년희망도시, 청년들에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은 구직을 돕는 청년 수당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0명에 대해서 청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수당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청년들이 자기가 맞는 소질이 무엇인지,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필요하면은 2차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구직으로 넘어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 시절에는 안정된 사인으로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주택을 갖고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청년들을 조력하는 정책을
하지 않고서는 청년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대구형 청년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 활동을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년 주택 그리고 청년 문화까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5,000호의 청년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행복기숙사도 1,000호 더 건립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구에서 꿈을 가지고 대구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도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세대를 가꾸고 시민 학습 도시를 만드는 건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문화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시민 문화 기본권 보장, 대구 문화예술기금 조성. 이거 부분 설명. 대구 시립박물관을 만들겠습니다. 오는 2021년이 대구 독립 40주년입니다. 이제는 대구에도 역사의 정체성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대구 시사를 편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립박물관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문화를 관광과 연결된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뮤지컬은 뮤지컬 전용 극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대공원 개발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비롯한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멋진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어르신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장애인 문제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오히려 중고등학교 틀소까지 초중등 교육 영역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가 케어해 주니까 부모들의 고통이 덜합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생학습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달장애인들이 대구 공동체가 확실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국가유공자들, 보훈 없는 애국은 없습니다. 대구가 확실하게 애국의 도시답게 보훈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쪼개서 참전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앞으로 참전명예수당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들과 유가족들을 우리 대구 공동체에서 모시는 문제를 포함해서 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훈 1등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안전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물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원 이전 구미를 압박한다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던 지난 20여 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고른 골대로 깊어지고 대화의 테이블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치수원 이전의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대화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번 남유진 구미시장님과는 달리 이번 구미시장 후보, 경북도지사 후보 제가 당선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구미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향적으로 치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선되면은 1년 내로 치수원 문제, 이전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물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더라도 가정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가정에서 수도 꼭지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후 수도관, 노후 아파트의 노후 수도관들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대구시가 이제 지원하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원 이전도 하고, 그리고 노후 수도관 개량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100개의 도시숲 1000만 그루의 나무를 더 심겠습니다. 2022년까지 우리 대구는 5천만 그루의 나무와 숲이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수목원은 3배로 확장하고 있지만 제2 수목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수종 개량 사업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개량 사업을 해 나가면서 또 새롭게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농업기술센터 확장 이전하고, 그리고 도시농업 테마파크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50만 대구 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십시오. 동서남북 균형발전 대구 만든다는 얘기는 아까 서대기 KTX 역사축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부분과 관련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권한의 일부가 강력단체장에 넘어와 있습니다. 제 권한을 활용해서 그린벨트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3, 4등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철도가 1호선, 3호선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역세권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히 남구 그리고 우리 중구 도심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종상향을 실시함으로써 역세권을 중심으로 낙후된 도심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대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분과 관련해서는 택시 요금 최저임금 인상에 맞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대중교통의 환승체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에 시민의 시장입니다. 이제 제가 했던 그동안 추진해왔던 현장 시정, 소통과 협치의 시정, 협업 시정은 대구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구군, 공사공단까지 확산시켰습니다. 함께하는 구군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시정 협력 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정이 혁신이 시청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군 그리고 대구의 전역으로 뻗어나가도록 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는 감시인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중감사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임기 4년 동안 시청 신청사는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회관이 콘서트하우스로 변경하면서 시민회관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청 신청사 건립과 함께 시민회관을 함께 건립하도록 하는 일도 다음 임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영진의 대구혁신 시즌 1을 넘어서 시즌 2 내 삶을 바꿀 대구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 슬로건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제 말씀 속에 그리고 얼핏 나온 화면 속에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슬로건은 대구혁신 시즌2를 담은 슬로건을 잡았습니다. 이거 땡기면 되나요? 같이 땡겨 그럼. 자, 하나, 둘, 셋. 내 삶을 바꿀 준비된 시장. 이게 이번 제 선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대구혁신 시즌1을 넘어서 대구혁신 시즌2 앞으로 4년은 우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 삶을 바꿀 준비된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